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다양한 변화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요즘 세상의 이장원입니다. 자, 오늘도 썹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연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친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네.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이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병원에 가서도 사랑을 하고 전쟁터에 가서도 사랑을 하고 심지어 죽은 영혼이 되어서도 사랑을 하지 않냐 이런 네. 얘기를 딱 하는데 야, 진짜 그런 것 같다 하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보면 의학 드라마라고 해서 이제 보면은 의사와 간호사가 사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뭐 남녀 상렬지사라고 해서 뭐 문학 작품의 뭐 주요 주제가 이제 사랑 이야기였고 그런 DNA가 이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는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인가 봐요? 아주 관련성이 깊습니다. 연프인데요. 혹시 연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연프는 연리포터는 들어봤어도 연프는 처음 들어보네요. 예. 이게 별다줄이라고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사람들이 다 별걸 다 줄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연프는 연애 프로그램의 줄임말인데요. 요즘 이런 연애 예능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서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프라는 말이 좀 자연스럽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원래 남의 얘기가 이제 재밌다고 하고, 사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오지랖이 넓다고 해서 뭐 오지라퍼라는 이제 말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근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나는 혼자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이제 썸네일이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뭐 제 나이 때는 사실 이렇게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라서 이제 스킵하고 넘기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뭐 다른 걸 이제 보는데, 요즘에 보면 이제 이 연애 프로그램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조금 처음에는 이거 문화 충격이다라고 느꼈던 게 네. 전 남친, 전 여친이 같이 나와서 촬영을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잘하면 재결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만남을 또 이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격적이다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전 남친과 전 여친이 나오면 내 전 여친이 다른 사람과 이어지는 과정을 현장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너무 잔인한 뭐 컨셉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거 말고도 또 이제 이혼한 사람들끼리 나와서 또 서로 이렇게 뭐 매칭을 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서사가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네. 다양하게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뭐 네. 아까 말씀 주신 뭐 돌아오신 분들, 돌싱들, 예,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또 환승하시는 분들, 네. 그런 연예인들도 있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즌도 4, 5 뭐 지나면서 인기를 끌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시리즈물들이 이제 OTT의 효자 프로그램으로 또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가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 급증한다든지, 그리고 시청률이 또 높아진다든지, 그러면서 이런 연애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변주되는 또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즌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이 시청자층, 일종의 팬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플랫폼 OTT 플랫폼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각 OTT마다 자기만의 또 그런 연애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걸 사실 이제 킬러 컨텐츠화 해서 자기 구독자를 끌어올리는 뭐 이런 좀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전에도 보면 이제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서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일종의 가상 결혼, 맞아요. 진짜로 사귀는 건 아니고 어떤 좀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연예인들이 뭐 결혼 생활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리얼리티가 대세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나오는 분들도 흔히 흔남, 흔녀라고 하죠. 그래서 흔한 사람들. 네,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연애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공감도가 확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이 공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공감 너무 중요한 게 연애 프로그램을 보는 목적이 사실은 설렘 포인트거든요. 근데 내가 그 설렘 포인트를 느끼려면 좀 공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너무 화려하게 예쁘다거나 너무 멋진 스펙, 내가 절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존재들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깝고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뭔가 주변에서 많이 봤던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알콩달콩하는 모습들을 보면 왠지 좀 공감되고 대리만족 느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네.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예인들은 사실 이제 이상이고 이제 일반인들은 현실이고, 그럼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봐야 더 공감이 되고 설렘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섭외 방식도 이제 연예인들은 이제 방송 작가들이 자기네 이제 네트워크를 이렇게 하지만 일반인들을 섭외할 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요즘 하고 있어요? SNS를 조금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저도 친구를 통해서 조금 알게 됐는데 네네. 그 친구도 엄청난 인플루언서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조금 자기의 매력을 잘 어필하는 친구예요, SNS에. 그랬더니 그 출연 제의를 다이렉트로 받은 거예요, SNS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송 작가들이 또는 이제 제작진들이 좀 괜찮은 일반인들,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일반인들에게 그냥 SNS를 통해서 주로 많이 섭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그 짜여진 어떤 대본에 의한 스토리보다는 이 일반인들의 찐 스토리, 그런 그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열광을 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출연자들의 어떤 뭐 개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각자의 그 개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네. 이제 거의 뭐 그 방송의 색깔을 좌우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출연자들의 매력과 개성이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특정 출연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꾸준하게 본인의 SNS를 활용해서 팬들이랑 소통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방송의 등용문으로서 그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아서 예능 프로그램까지 진출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젊은이의 입장에서 네. 연 리포터는 이런 연애 프로그램을 즐겨 보시나요? 어때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요. 네, 사실 궁금했습니다. 예. 안 봤어요. 제가 또 MBTI가 ISTJ잖아요. 네. 근데 ISTJ가 또 이런 남의 연애사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MBTI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한번 보기는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 주변에 또 중계를 해줄 만한 그런 연애 프로그램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친구를 같이 불러다가 한번 봤어요. 네, 그랬더니 좀 매력을 알 것 같더라고요. 친구의 네. 해설을 들으면서 연애 프로그램을 본다. 맞아요. 중계 방송 하듯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 연애 프로그램, 또 연프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예능을 휘어잡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라고 해서 이제 저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여지껏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토킹을 하면서 연애 프로그램의 묘미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제 친구로 오늘 내려왔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도파민에 절여진 삶을 살고 있는 이민주입니다. 이 의상도 연애 프로그램에 나올 것 같이 이렇게 딱 그런- 단아하고 청순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연애 프로그램의 기본 착장입니다. 네. 저렇게 하고 나와야 되나요? 귀엽잖아요. 상큼하고. 예. 토킹을 할 때 있어서 좀 저희는 편하게 오늘 반말 모드로 좀 가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죠? 너무 괜찮죠? 그럼 편하게 한번 좀 연프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 좀 봤어? 볼싱들이 나와서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도 봤었고, 아니면은 뭐 엑스와, 그러니까 전 남친, 전 여친과 나와서 하는 것도 봤었고. 전 남친이랑 전 여친이 나와서 연애 프로그램을 같이 찍는 거야? 맞아.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오픈되었네 이제. 맞아. 오. 주로 좀 돌싱이나 전남친 이런 컨셉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직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 음.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묘미가 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매력이다라고 하는 게 좀 있을까? 뭔가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전 애인과 이랬었는데 라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 꾸며지지 않은 상황과 출연자들의 솔직함, 거기서 나오는 설렘 포인트들이 너무 재밌어. 내가 기억하기로 옛날에 굉장히 우리 인기 많았었는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맞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찍었었잖아. 연애 너무 프로그램을. 재밌었지. 근데 요즘은 대부분 SNS를 통해서 일반인을 모집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찍는 것 같더라고. 맞아. 왜 그럴까? 요즘에는 일반인 중에서도 끼 많고 매력적이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또 자기 PR의 시대니까 스스럼 없이 막 나오잖아.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런 판이 좀 깔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니즈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 어떤 식으로? 뭔가 옛날에는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동경? 이런 게 아. 좀 더 강했다면 지금은 좀 더 리얼리티? 현실성? 이런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남의 연애사 이렇게 보는데 친구 연애사 듣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설명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애 프로그램을 저렇게 많이 보다 보면 연애 박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고 나쁜 점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본인이 좀 생각해 본 게 있을까? 좋은 점은 뭐 그런 거 아닐까? 일단은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볼 수 있다는 거? 연애 프로그램 워낙 음. 필터링 없이 받으니까 맞아. 그걸 보면서 보는 사람도 재미를 느끼고 정제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맞아. 재미있게 흥미로웠었거든. 근데 안 좋은 점은 아무래도 약간 방송에서 너무 그런 자극적인 면만을 부각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 어느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 버리면은 나오는 출연자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 자, 그럼 왜 그렇게 인기 있을까? 그런 게 난 아직까지도 좀 궁금한데 맞아. 연애 프로그램을 직접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 직접 보면서 나도 어떤 그런 도파민의 느낌을 느껴볼까 하는데 옆에서 같이 바로 다 많이 설명해 중계 줄 좀 수 있어. 해줬으면 좋겠어. 다 설명해 줄 수 있어. 나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정말로. 진짜? 막 이것저것 좀 많이 알려줘. 알겠어. 오늘 진짜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예. 나중에 가면서 점차 빠져들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 재밌어 보인다. 지금 둘 대화에는 관심 없고 저 되게 재밌겠다. 하고 싶다. 연하가 민주야라고 부르면 바로 하나. 민주야? 어머. 너무 웃겨. 왜 저러는 거야? 일부러 저러는 거야? 저거 봐요. 아까까지 흐릿했던 예. 눈빛이 뭔가 네, 조금 뭔가 또렷해졌어.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좀 재밌었는데 우리가 뭐 요트를 탄다거나 스케이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 주로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 스토리가 확실히 재밌긴 한 것 같아요. 맞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게 확실히 리얼리티의 묘미구나 라는 맞아.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연애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연프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생각해본 게 있을까? 사람이 아니면 어떨까? 사람이 아니다. 막 요즘에는 막 AI 아이돌도 되게 많잖아. 우리 했었어. AI 느낌으로도 해보면 뭔가 신선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난 잘 모르겠어. 그냥 피디님들이 재밌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 피디님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해보고 직접 보면서 이래서 인기 있구나 느껴보기도 했는데요. 석 기자와 원 MC는 연프의 매력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또 봐왔던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튜디오로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주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공감과 설렘 포인트 때문에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이제 대리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면 2030 세대들은 비혼주의자가 많다. 그리고 연애에도 사실 관심이 없다. 이런 설문조사가 사실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연애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이나 구독자 수는 엄청 늘어나고 있다. 이게 사실 이게 좀 상반된 이율 배반적인 결과인 것 같아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좀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게? 네, 통계를 좀 살펴보니까 네. 1990년 기준으로 보면 네. 초혼 연령이 남자가 27세, 여자가 24세였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2022년으로 오면서 남자가 33세, 여자가 31세가 되거든요. 한 7살 정도가 높아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늦게 하고 사실 비혼도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지금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연애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높다. 그러면 이제 석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제 대리만족 측면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연예포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어떤지 그런 거는 좀 궁금하네요. 실제로 연애에 관심이 아예 없는 친구들도 있긴 하고요. 네. 아니면 관심이 있는데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못하는 게 이제 상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이거 더 하고 그 다음에 연애할게. 얘 조금 더 챙기고 그 다음에 연애할게. 이런 식으로 계속 연애가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친구들도 좀 종종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찌 보면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마음에 있지만 지금 당장 급한 일들을 처리를 하느라 채우지 못하는 그런 만족감을 뭐 섭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애 프로그램이 좀 채워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좀 조심스럽게 내비쳐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욕망이 이제 사랑과 이성 교제에 대한 이제 욕망일 텐데 요즘에 이제 이런 연애 예능이 유행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챙겨야 될 것, 취업이라든가 뭐 돈 버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런 그 기본적인 욕망들을 뒤로 미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가슴이 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요즘 젊은이들의 연애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